방금 소개받은 김일주입니다. 오늘의 제가 드릴 말씀의 제목은 열흘 후에 출범하는 바이든 정권, 분명히 문재인을 때린다. 이것이 저 오늘 말씀의 주요 내용입니다. 여러분, 한 나라를 지탱하는 데는 여러 요소가 많이 있지요. 그 중에서 어쩌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것은 디플로마시, 외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는 국무총리가 없습니다. 국무장관이라고 그렇게 그 국무장관이 외교를 책임지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발달된 문명 국가에서는 외교를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임마누엘 칸트라는 철학자 아시죠? 벌써 250년 전입니다. 이분은 상설 제국회의를 주장을 했고 국제연방이라는 것을 주장을 했습니다. 철학자가, 도덕주의자가 벌써 250년 전에 국제연합에 비슷한 국제기구를 중요시하면서 외교의 중요성을 얘기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처음 들으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이 외교가 이토록 중요한데 우리의 대통령 중에 정말 외교를 잘한 분이 두 분이 계십니다. 이 외교 때문에 부존자원이 없는 대한민국, 오늘날 세계 10위권의 힘있는 국가로 나설 수가 있게 된 것 아니겠습니까? 건국 외교를 하셨던 이승만 박사, 부국 경제 외교를 달통하셨던 박정희 대통령, 이 두 분의 이 외교 때문에 오늘날의 대한민국이 존재할 수가 있었다. 그런데 80여 년 동안 진행된 부국 대한민국이 어떤 사람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버렸다. 이것이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말씀의 내용입니다. 우리나라 그동안 대통령 10명의 대통령이 있었습니다. 그중 9명의 대통령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주의자입니다. 한미동맹을 중요시하게 생각했던 9명의 대통령입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조차도 제주도에 강정마을 해군 기지를 만들었고 한미 FTA를 성사를 시켰던 한미동맹 중요시 여겼던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대통령이 돼가지고 70년 80년 쌓아놓은 이 대한민국을 송두리째 말아먹으려고 하는 이 문재인, 저는 대통령이라고 정말 부르고 싶지 않습니다. 건국외교 이승만, 이 대한민국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시간 때문에 긴 말은 못하겠습니다만은 이승만 박사가 당시 주장한 것이 남한 단정론입니다. 당시의 국민들의 소원과는 너무나도 다른 그러한 남한 단정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승만 당시 박사는 미국에 엄청나게 많은 정보력이 있었고 본인의 지인들로부터 정확한 국제정치에 돌아가는 상황을 알 수 있었기 때문에 남한 단정론을 자신 있게 주장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1946년 2월 8일, 그러니까 해방되고 바로 다음해 2월 8일에 이미 북한은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결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입니다. 국가의 개념은 뭐죠? 그것은 배타적 무력을 장악했다는 그 증거만 있다면
이름이 무엇이든 간에 그건 국가인 것입니다. 김일성이 위원장으로 있었던 북조선 임시인민위원회가 무슨 일을 했죠? 군대를 양성했습니다. 경찰을 양성했습니다. 법령을 제정했습니다. 토지개혁을 했습니다. 화폐개혁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 정부 아닙니까? 맞습니다. 국가입니다. 그런데 격화소양이란 말이 있듯이 장화 신고 득득 긁는다는 말 아닙니까? 미국과 소련은 미소 공동위원회를 연다고 그때부터 웃기는 짓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1946년 2월 8일 북한은 국가가 탄생했는데 46년 3월 20일 날 미소 공동회의를 연다고 그렇게 얘기를 한 것입니다. 이미 저쪽은 국가가 생겼는데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를 만들어주자. 미국과 소련이 그런 합의를 목표로 미소 공동위원회를 열게 되었으니 그 미소 공동위원회가 될 수가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안 되죠. 평화 공세밖에는 안 되는 것입니다. 국내 모든 지식인들이 전부 다 이제 우리가 한반도에 통일된 국가가 생기나 보다 기대를 가지고 있었지만은 국제정치에 능하고 모든 정보가 손안에 있었던 이승만은 미소 공의는 안 된다. 그래서 그의 6월 3일 정읍 발언이 있었습니다. 남한 단정밖에 없다. 이미 저쪽은 국가가 생겼다. 그러므로 저 병든 반쪽 저쪽을 우리가 끌어안기 위해서는 건강한 나라 남쪽만이라도 우리가 나라를 만들자. 이게 이승만이 지론이었었는데 당시 신문을 보면요, 이승만은 아주 엄청난 공격을 당합니다. 권력욕에 사로잡힌 늙은이 김구로부터 또 다른 여러 애국단체로부터 권력에 사로잡힌 늙은이라는 그런 많은 비난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직 김성수의 한민당만 이승만과 괴를 같이 한 것입니다. 복잡한 얘기는 여기서 그만하고요. 그런 상황을 뛰어넘고 결국 이승만은 한국 문제를 유엔으로 가져가는 최고의 외교를 성공을 했고, 그래서 유엔 임시 한국위원장이 한국으로 와가지고 결국은 이렇게 기독교인들 임병직, 이명신, 김환란, 그리고 장택상, 조병옥 이 건국의 부모님들 덕분에 대한민국은 50 총선거에 의해서 나라를 세울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건국 기적 중에 기적입니다. 우리 선진들이 독립운동을 해서 얻어진 것이 대한민국이 아니올시다. 독립군들은 한반도 해방을 해서 초한방 쏜 적이 없고 대포한방 쏜 적이 없습니다. 대한민국은 우리의 파운딩 파더스들이 미국과 소련을 상대로 투쟁한 그런 얻어진 결과물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교과서는 지금 어떻게 되어 있나요? 독립군들이 대한민국을 건국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의 6.25 전쟁에 있어서 백선여비의 다부동 전투는 전혀 나오지 않는데 김일성의 보천보 전투는 나오는 이런 기막힌 교과서를 가지고 우리 아이들이 현재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 유튜브를 보는 사랑하는 애국시민 여러분, 이제 우리가 깨어나야 됩니다. 이승만 건국외교를 바탕으로 박정희의 부국 경제외교 눈물겹지 않습니까? 서독과 일본의 차관외교, 그리고 피트로리움 외교, 중동의 외교, 미국의 외교, 그래서 결국 원자력 외교, 오늘날의 부국을 만드는 것이 박정희의 경제 외교가 되는 것이옵시다. 이 박정희의 부국 경제 외교, 이승만의 건국 외교, 이것을 한 번에 까먹는 이 문재인 정권, 당신들은 자유민주주의자도 아니요, 시장경제주의자도 아니요, 한매
동맹을 중시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당신들은 김일성의 그 이념적 유전자를 받은 주사파 후레자식 정권이요, 호루자식 정권입니다. 이제 국민들이 이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앞에 있는 9명의 대통령과 현재 문재인 대통령은 전혀 질이 다른 대통령이라는 것을 아시고, 이번 우리가 3월 1일 날 우리가 싸워야 합니다. 금방 우리 손상대 대표님 멋진 3.1 운동 그 노래를 부르셨어요. 창문을 열고 태극기를 흔들면서 3월 1일 날 힘차게 우리도 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해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한마디만 하고 나가겠습니다. 지금 문재인이 딱 집권해가지고 전작권 이양 그랬죠. 그 다음에 사드 배치 지연, 잘 보십시오. 그 다음에 한미 군사훈련 축소, 그 다음에 종전 선언. 기록이 됩니다. 미국 국무성, 미국 판타곤, 천재 중에 천재들이 모여있는 곳입니다. 문재인의 이런 것 기록 안 했겠습니까? 그 속내를 모르겠습니까? 중국으로 기울어지는 이 문재인의 속내를 미국이 모른다고요? 바이든이 정권을 잡으면 반드시 문재인을 내려칠 것입니다. 우리 애국 시민들이 이 부분을 우리가 마음속에 놓고 이 나라를 다시 건국을 해야 되겠다. 저는 이것으로 오늘 말씀을 마치고 또 다음에 훌륭한 연사가 있기 때문에 3월 1일 날 기억합시다. 감사합니다.